네, 안녕하세요. I'm 정진우 PD입니다. 새롭게 I'm 시즌 16, 16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오랜만에 오디오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주 월요일에 방송이 올라갑니다. 한 주는요, 민숙이네, 그리고 다른 한 주에는 종선이네가 한 주 동안 대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즌 첫 발을 뗄 그 민숙이네 식구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숙이네 가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의원 김민숙입니다. 목소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셨는데 얼마 전에 국외 출장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네, 너무 훌륭하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뭐 그 가시기 전에 그 이전 상임위들 이런저런 질타 많이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그 가기 전에 아예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갖고 갔어요. 매번 어디 갈 것, 그리고 질문해야 될 것 각자 다 준비하셔가지고 책으로 아예 묶었고, 그거들을 또 가져가서 현장에서는 정말 잘 사용하고 매일매일 저녁과 아침에 조식 이후에는 30-40분씩 미팅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전부 다 녹취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고서 아직 안 올라왔죠? 22일 날 10시 반에 기자실에서 브리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고서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방송 예전에 한번 출연하시고 이제 다시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네,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꼭 만나고 싶었던 한재 기자님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소개 안 했는데 먼저 말씀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민숙이네 세입자예요. 네. 대전 지역 최고의 인터넷 언론인 디트뉴스24 한지혜 기자 세입자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디트뉴스 정치행정부 출입하고 있는 한지혜 기자입니다. 올해 8년차 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디트뉴스24라는 언론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문, 지면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니까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전시, 그러니까 충청권 초기 1세대 인터넷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1년에 창간해서 올해 22년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정치 행정 전문 매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또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읽는 그런 언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지혜 기자께서는 2022년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선정한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자예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때 어떤 기사로 상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대전시청 출입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열려고 했었던 북콘서트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려던 북콘서트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연속 기사로 써서 결국은 대전시에서 공식 사과됐고요, 그렇죠? 네, 공식 사과도 취소됐던 것도 재개가 됐고. 네, 그 작가분도 다시 북콘서트를 열게 되었다는 그런 결말.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김민숙 의원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한재 기자께서? 당연하죠. 저도 언론인이 뽑은 우수위원상. 그래요? 네. 몰랐네. 모르셨어요? 이렇게 세 분하고 어쩌면. 함께 민숙이네 그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져온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요. 라이즈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두 분 라이즈 사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뭐예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는 사업이더라고, 사업명을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지역 대학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규모가 4조 원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인 2조 원 정도를 지역 주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갖고 있던 그 지역 대학의 지원 권한의 상당수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 뭐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하고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전시가 탈락했습니다. 네. 별로 보도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대전시가 처음에 이 사업 준비한다고 했을 때 홍보 많이 했었거든요. 15개 대학 총장들하고 같이 무슨 추진위원회도 꾸리고, 그리고 대전이 자신있게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전국에 7개 지역이 선정됐나요? 영남에는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선정됐어요. 그리고 호남에는 전남, 전북 선정됐어요. 근데 충청권에서는 충북만, 그러니까 대전하고 뭐 세종은 지원 응모를 안 했고 충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준비를 잘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 기사나 보도나 아니면은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의원님들이 특별히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졌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 사업 선정 안 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즈 사업 자체가 너무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지자체 대학에다가 그런 권한을 모두 넘기는 게 굉장히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공을 들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따라서 어떤 방안이나 또 어떤 입장은 좀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아까 제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떨어졌죠. 근데 이 사업이 그렇죠. 중요한 이유는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 나중에 지역대학 30개 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연결이 되거든요. 이 글로컬 대학이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라이즈 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맞습니다. 탈락함으로 인해서 지역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지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지자체의 그 권한을 이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자체에 그런 교육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장한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대학이 정치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컬 대학도 전국에 30개 학교면은 지역에 한두 군데밖에 안 될 텐데 지원 못 받는 학교들은 이제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차를 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번에 선정 실패 문제,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지역에서. 일단은 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대전에 또 대학이 여러 군데가 좀 있잖아요. 그 학교의 발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하고 다음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었나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이게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 그렇죠. 이거 공모하는데 준비 시간이 3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주 안에 그런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1년 내내 준비해도 쉽지 않은 건데. 대전시에서 사전 준비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에 이제 시청 내 대학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이 이제 대전을 포함해 대구, 울산, 전남, 강원, 제주 여기였어요. 이 중에 공모에 선정된 곳이 대구와 전남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이미 잘 조성된 곳이 유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면 심사에서 실제 이제 대면 심사에서 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혁신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 시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심해볼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학 혁신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잘 알고 맨날 고민하는 내용이지 시에서 그 부서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시에서 이걸 고민했을 리는 만무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시청 조직 내 지산학 협력과라고 이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네, 협력과를 신설에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고 센터도 운영해왔고,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 라이즈 사업 우려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적은 지자체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더라도 이것은 정부 책임이 아니다, 지자체의 책임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자체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대학의 자율성 이런 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치와 우려, 대학의 정치와 우려가 있잖아요.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정치인이 이제 지역 대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역 출신이라든지 뭐 어떤 대학이나 교육에 종사했던 줄 서야죠. 분이라든지 줄 서야죠. 네, 줄 엄청 서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런 단체장이 있는 경우에 대학 관련 지원 정책이나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공정이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대비해야 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또 뭐 그분이 졸업하신 학교가 더 그쵸. 특혜를 네. 받을 지역 출신의 가능성도 경우에.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라이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 선정이 이제 안 됐다라는 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받게 될 불이익들 예상되는 불이익들이 좀 걱정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역에서 이제 얘기가 잘 오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짚어봤고요. 이 관련된 얘기는 사실 지역 대학이 소멸하면은 결국 지역 경제나 지역 소멸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 문제는요. KBS 시사인 대사남 2월 28일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잘 취재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의원님? 요즘에 저는 그 정치인이시니까 네. 거리를 다니면은 무슨 못난이 전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요즘에 현수막 완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제가 지금 오면서도 보면서 사실 일단은 먼저 현수막이 눈에 너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전쟁이라고 또 저희는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색깔 때문에도 이게 지금은 혼용돼가지고 이게 민주당인지 국힘인지 알 수 없어.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네네. 아니 정말 명절 때 우리가 정치인들 현수막 공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명절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려 보면은 우선은 그 국민의힘에서 건 현수막이에요. 불체포 특권 폐지, 민주당만 빼고 뭐 법 앞에 평등, 이재명은 예외. 뭐 전과 사범 토착 비리,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의원들 부끄럽다. 뭐 이런 내용들 세죠.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건 거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한다. 곽상도 50억, 김기현 30억, 김기현 땅 투기 차익 1,800배 특검하자. 뭐 아니면 정승신 학폭 곽상도 50억 검사 아빠 전성시대. 아 이거 보면은 정말 피로감을 넘어서 정치 혐오감까지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끄럽죠. 그 내용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좀 정말 시민 안전이 위협할 정도로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걸려 있는 모습 보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좀 더 부끄럽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1, 2월 들어가지고 이 점이 심해졌는데 실제 현재 5개 구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이 일평균 이제 33건 정도라고 되더라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5건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 크게 늘었다는 거죠, 현수막 실제로. 관련 민원이요? 네.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그 현수막도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또 포괄적으로 넓게 허용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사실 현수막이 풍자와 해악의 민족답게 또 재미있고 눈에 띄는 현수막은 괜찮다. 그래야 현수막 거는 분들도 그 본전은 좀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너무 자극적이고 또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할 말은 좀 하더라도 최소한의 매너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뭐 영화나 드라마나 TV 같은 데에서는 그 야릇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도 폭력성이 좀 나오면 18이라고 위에 뜨잖아요. 19. 19라고 뜨나요? 제가 18에 저번에도 18 저번에도 18 얘기했더니 19 이렇게 네. 뜨는데 현수막에는 굉장히 폭력성이 심한데 왜 우리 그런 거 안 뜨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우리들한테 고운 말 쓰라고 그렇게 교육하면서
어른들은 왜 이렇게 좀 나쁜 말, 심한 말 쓰냐. 엄마는 정치에도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큰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참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시당에서 지금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여성위원장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여성위원장 이름으로는 현수막 건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대전시당에 좀 건의 좀 하세요. 이제 그만 걸자고. 아, 그쵸.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진짜 돈도 없는데.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내용도 문제지만은 네네. 일반 시민들은요 아무데나 현수막 못 걸어요. 지정 맞습니다. 게시대에 걸어야 되고 돈 내고 걸어야 돼요. 또 목 좋은 데는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요. 왜 정치권만 이렇게 아무데나 돈도 안 내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폐기하려면은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여러모로 민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의 현수막은 불법이고 또 정당 현수막은 합법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되고 정당 현수막은 또 함부로 떼지도 못하니까 현수막 전쟁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정당에서 그 구청을 휘어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수막도 빨리 떨어지는 게 있고 늦게 버티는 현수막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실은 그 보이지 않게 정치인들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건 구청에 몰래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떼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5개 광고법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당법에서는 비교적 좀 이게 뭐랄까 완화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이 두 법이 충돌하면서 애매한 구석이 있긴 했는데 지난해 말인가 이게 5개 광고법이 일부 좀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허용하는 추세로 돌아섰어요. 이것도 저는 진짜 정치권의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대전시만이라도 대전시 의회에서 조례 만들 생각 없어요? 현수막 제한하는 조례?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만들면 되지.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선인회 할 때 꼬셔볼게요.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꼬셔볼게요. 네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외연수 가서 제가 느꼈던 게 독일이 그때 이제 총선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거리에 현수막이나 이런 게 없고 가로등 바로 밑에 아주 작은 포스터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되게 작게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순서 뭐 1번 기호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합법화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리되고 좀 그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년 총선이 지금 1년 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정말로 현수막 전쟁이 일어날 정도인데 지금도 전쟁이에요. 네. 지금 또 공직선거법 제 90조 보면은 이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가 이제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한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 내리면서 오늘 8월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는데 이 5개 광고물법 시행령과 이제 더불어서 아마 이 현수막 난립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행안부 보니까 최근에 이제 17개 시도랑 이제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 시도의 상황이 어떤지 이제 참고를 하고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정당 현수막이 좀 난립하기 전에 어떤 규제에 조금 착수하겠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 앞에 이제 현역 그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이 계시니까 조례 만들어 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 네. 분명히 조례 그 상위법인 법률보다 조례가 강하면은 이거 행정소송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 맞습니다. 소송하는 측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거죠. 사실 그쵸? 맞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네. 노력들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 네, 그리고 정당은 뭐 그렇다 치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현수막을 다른 사람이 다 걸기 때문에 나도 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드는 이제 비용이 엄청나요. 명절에 한번 이렇게 거는 것도. 그래서 다 같이 안 걸으면 사실 그런 예산을 좀 더 개인적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저분하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 차라리 현수막 거는 것보다 동네를 한 바퀴 더 돌면서 명절 인사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를 도는 것도 과연 주민들이 반길지 아닐지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우리 종선인의 그 박종서 의원께도 제가 똑같은 거 한번 부탁드려볼 테니까 한번 두 분이 협치해서 예, 이 조례 한번 만들어 보시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혜 기자님도 한 가지 그 이야기거리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죠? 우리 대전 도시 브랜드 슬로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대전 이주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우리가 그 충청도식으로 말하면은 대전 이주. 그렇죠. 대전 이주. 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거의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데요. 그 이장우 대전시장 이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사실 이 슬로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계셨는데 대전시의 뭐 보도자료 어디 도시의 뭐 현수막 뭐 어디 간판 모든 게 지금 빨간색. 사실 네 빨간 줄이 딱 있더라고요, 경제 보니까. 도시로 바뀌었죠. 인류 경제 도시 빨간색 딱. 네, 그것이 사실은 근데 이 인류 경제 도시라는 것은 이제 이 지자체장이 내놓은 어떤 시정 목표 같은 개념이거든요. 도시 슬로건은 우린 여전히 대전 이주가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자기의 이제 시정 목표, 시정 비전을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 슬로건처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전 이주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여러 좀 얘기는 있었어요. 이게 과연 잘 바꾸는 거냐, 좀 유치하다 아니면 아이서울유 따라한 거 아니냐, 그리고 ON만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런던 그것도 흉내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이제 비판과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굳이 그 돈을 들여가면서 이 슬로건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지만 어쨌든 뭐 공모랑 이런 절차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바꾸려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하고 그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낭비, 매몰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뭐 지적 안 해요, 그런 거? 그 사실 이제 브랜드 슬로건 관련해서 제가 임시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로 그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시기, 문장, 휘장, 심벌 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대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하던 시정구호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대전 is you입니까? 아니면 인류경제 도시 대전입니까? 2019년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교체의 명분과 필요성, 대전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되찾는 정책과 전략 마련을 선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그 5분 발언 통해서 하고 나서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는 브랜드 슬로건은 바꾸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계속 이제 뭐 어디 가니까 자꾸 뭔가를 대전 이주를 뜯고 있고 뭔가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도 계속 이 빨갛게 붙으면서 모든 책자나 네 심지어 명함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출입증 맞아, 명함도. 빨간색 뭐 이런 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 안 바꾸면 눈치도 좀 받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연 이런 게 정말 맞는가? 그리고 저는 전혀 가장 이제 문제가 사실 대전은 도시 브랜딩 하는데 완전한 실패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교체하게 되면 사실 매몰 비용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몰 비용 또 그리고 홍보 비용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력 투입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맨홀 뚜껑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예. 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뭐 과학도시 이랬으면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우리 대전이
이해는 좀 됐을 건데 갑자기 왜 이런 걸 쓰셨을까? 그리고 원래 민사발기 대전에 이제 뭐 대전 일주도 많은 분들이 바뀐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이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듭니다. 정말 바꾸고자 하면 당당하게 조금 조례의 의견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형물 같은 것도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밖에 뭐 다른 뭐 시정 소식지라든지 여러 개 바꾸고 있다면서요. 네, 네, 시정 네. 소식지 이름도 지금 인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바뀐 지 지금 1월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그 실제 최근에 이제 지역 연고 이제 그 스포츠 구단 그 유니폼 보면 여기 대전 이즈 대전 하나 시티즌 네, 그렇죠. 그 네, 대전 유니폼. 이즈 이렇게 패치가 네. 이제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변경을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로 알려졌다는 그런 지금은 이야기가 시민 있어요.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에 지금은 대전 아니죠. 시티즌 때는 대전시가 이제 구단지였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좀 있었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기업 구단인데도 대전시가 그 연고 스포츠 구단의 유니폼에 이렇게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것도 좀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좀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실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이제 이렇게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도시 브랜드를 교체하는 경우가 유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 같은 데 보면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이제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는데 이게 18년 만에 바꾼 거예요. 우리 18 많이 나오네. 심지어 잘 어울려요. 파워풀 대가. 변화한 거예요. 그거 부산은 김태흠 지사 힘센 충남 생각나네. 부산도 이제 다이내믹 부산에서 부산 이즈 굿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20년 만에 바뀐 거거든요. 다 영어네. 네. 그리고 요즘 영어가 대세처럼 음. 이제 도시 슬로건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만에 변화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변화를 하는데 우리는 채 3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치대전이었잖아요. 염홍철 시장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허태정 시장이 대전 이즈유 그리고 지금 인류 도시 말하는 이런 슬로건이 시민들 밥 먹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시민들 큰 관심도 없고 네. 그 전임자의 어떤 그런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것도 좀 그래 보인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긴 해요. 그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온통대전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그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행정의 연속성도 그렇고 또 그거에 대한 매몰 비용, 행정 낭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왜 유난히 이번 때 그 색깔에 많이 집착하시는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의회에도 이제 기가 걸려져 있거든요. 태극기랑 이제 시청기랑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의회 기 바탕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운영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시의회 네. 운영위원회 규칙을 바꿈으로써 네. 네, 빨간색으로 하는 건 조금 그랬나 봐요. 빨간색으로 하는 건 조금 그랬는지 네. 바탕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흰색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흰색으로? 그래서 그래 바꿔라 마음대로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의회에도 그 의원님들 방 문에 붙어 있는 어느 날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님은 파랑 네. 국힘 의원님은 빨강 이래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고. 갈 때마다 네. 놀라요, 저도. 네네네. 아니 의원들은 어쨌든 당을 떠나서 선거할 때나 이제 당인 거지 대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또 동일한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좀 한편으로 탈당하고 아쉬웠습니다. 무소속 때 무슨 색 그려주려나? 그때는 본인이 집에서 이제 책 칠해갖고 와야 될 것 그리고 당 같습니다. 바꾸면 다시 그것도 바꿔주는 건가? 아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네네. 이 anything but 이런 거보다는 그 시민들의 삶을 위한 what to do, 뭘 할 건지, how to do,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IM 시즌 16의 첫 번째 민숙이네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세요? 두 분 오시기 전에 사실 뭐 대본도 없고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첫 녹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주인 어떠세요? 저 오늘 아침부터 되게 분주하게 지내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 많이 걱정도 되고 우리 기자님 너무 잘하실까봐 사실 너무 잘하실까봐 네, 잘 저 못했다는 얘기야.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되게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입은 열었다. 제가 입도 못 열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잘 이끌어 주셔서 PD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재 기자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스러운 말씀 주셨네요.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팟캐스트 녹음 처음이시죠? 네, 저는 이렇게 녹음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의정 활동 하시는 거 이제 김민수 의원님 많이 보고 또 항상 제 발언하는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이런 저희 세대 이제 젊은 기자들 세대에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민수기내에서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PD님께도 감사하고 너무 화기애애하다. 네, 훈훈하네요.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민수기래가 시작은 딱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방송하실 때 준비하실 때 논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할 테니까 기자님께서는 좀 취재 뒷얘기 더 많이 들려주시면 네네. 재밌을 것 같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네. 정가 안에서의 뒷얘기 있죠. 네. 예, 보도 안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거 삐처리 가능하니까 해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다음 주에 민수기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종선인의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